자, 요구사항이 X2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제품 보증 충당부채입니다. 자, X2년 말 보증 충당부채를 요구했죠. 자, 보증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확신 유형의 보증이 있고 용역 유형의 보증이 있습니다. 확신 유형의 보증은 제품이 어떤 의도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형태의 보증이죠. 그래서 확신 유형의 보증과 관련해서는 그 보증과 관련한 약속한 보증과 관련하여 어떤 예상되는 원가를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이때는 충당부채를 인식하게 되고, 자, 용역 유형의 보증은 어떤 고객에게 보증이라는 형태의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 그런 보증이죠. 그래서 이때는 보증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게 되면 이 용역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확신 유형의 보증의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면은 제품 보증 활동에 관한 수익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제품 보증 비용을 인식한다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용역 유형이 아닌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했죠. 용역 유형이 아닌 확신 유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품 보증 충당부채를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보면 판매한 제품의 결함에 대해서 1년간 무상보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판매한 제품 중 5%의 보증 요청이 예상됩니다. X1년 말부터 보증 충당부채가 얼마나 될 것인지 한번 봅시다. 일단 X1년 말 놓고 보면 이 보증기간이 무상 보증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X1년에 판매된 것은 1년이 지나야, 즉 X2년 말이 되어야만 1년이 경과하는 거죠. 자, 따라서 X1년에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개를 판매했는데 5% 보증 요청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600개 5% 그러면은 30개죠. 근데 개당 보증 비용이 X1년 말에는 1200원으로 예상했어요. 그래서 30개 곱하기 1200원 하면은 36,000원이죠. 그래서 X1년에 판매된 것과 관련된 X1년 판매 제품과 관련된 예상되는 보증 비용이 36,000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X1년의 보증 비용 지출액이 15,000원이므로 15,000원을 차감한 36,000원에서 15,000원을 차감한 21,000원만큼의 보증비가 그 다음 연도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X2년 말 충당부채를 요구했죠. 그래서 X2년 말 충당부채를 같은 방법으로 구해보면 되는데, 자, X2년에는 X2년 1년간 800개를 판매했죠. 800개 5%, 즉 40개만큼의 보증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X2년 말에는 개당 보증 비용이 1,500원으로 추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40개 1,500원 하면 예상되는 보증비가 6만원이죠. 6만원. 자, 그런데 X2년에 지출된 보증 비용은 정기 판매분 17,000원, 단기 판매분 3만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지금 X1년도에 판매된 것은 X2년 말 기준으로 놓고 보면 1년의 무상 보증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충당부채 산정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따라서 X2년 말 보증 충당부채를 산정할 때 지출액에는 정기 판매분에 대한 지출액은 제외하고 단기 판매분에 대한 지출액 3만원만 가지고 차감해서 이 제품 보증 충당부채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보증기간이 종료된 X1년 판매분은 X2년 충당부채 산정에서 제외되는 거죠. 이미 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 따라서 지출액에서도 제외합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판매분까지 다 빼서 X2년 말 제품 보증 충당부채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 판매된 800개와 관련된 예상 제품 보증비에서 단기 판매분과 관련돼서 지출된 보증비용을 차감해서 계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3만원입니다. 2번이에요, 답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여기서 제품 보증과 관련해 가지고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T 계정을 그려보시면, 이 제품 보증 충당 부채 T 계정을 그려보시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부채는 T 계정 표시를 할 때 기초 부채, 기초 금액을 대변에 나타내죠. 그래서 기말 부채를 차변에 나타냅니다. 자, X1년 제품 보증 충당 부채를 그려보면, T 계정 그려보면 기초 충당 부채 잔액은 없었고 X1년 말 충당 부채가 21,000원 있죠. 자, 그런데 충당 부채가 감소되면은 여기 차변에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가 발생되면은 부채 금액이 증가하고, 즉 대변 금액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부채가 지출이 되면, 부채를 지급한다거나 여기서는 이제 보증을 해줘가지고 지출이 되면 충당 부채 금액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변에 기록해야죠. 그래서 X1년 보증비용 지출액이 15,000원이므로 차변에 기록하면 결국 X1년에 제품 보증비 발생액은 36,000원이 된다는 것이죠. 차변 대변 일치시키면. 그래서 X1년에 이 제품 보증이 이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36,000원 감소, 제품 보증비니까 마이너스 영향을 미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X2년 이 제품 보증이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구해보면, 기초 충당 부채는 X1년 말 충당 부채 21,000원이 그대로 이월되는 거죠. 그래서 X1년 말 충당 부채 금액이 X2년 기초 충당 부채 금액이고, X2년 말 충당 부채가 3만원입니다. 자, 그런데 지출액은 여기서 이 제품 보증 충당 부채 T 계정 나타낼 때 이때의 지출액은 정기분 단기분 따지지 않고 모든 지출액을 다 충당 부채에 차감시키는 거죠. 그래서 합해서 47,000원의 충당 부채 지출액이 차변에 기록되므로 나머지 발생액은 56,000원입니다. 그래서 X2년 이 제품 보증이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56,000원 감소,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거죠. 비용이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산하는 방법도 반드시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T 계정으로 기초 기말부채 기록하고, 그 다음에 현금 지출액 차감한 뒤에 나머지 금액, 그게 이제 단기 발생된 제품 보증비 관련된 즉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죠.